안녕하세요. 김희목입니다. 창업 관련된 그냥 유용한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직장이든 카페든 이제 창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.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총 투자비를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. 전체 투자비에 적어도 저는 70% 정도는 제가 자기 자본이 갖고 있고 나머지 한 30%는 이제 금융 쪽에서 지원을 받든지 대출을 하시든지 이 비율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일 것 같아요. 물론 자금이 좀 확보가 충분히 돼서 100%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사러 가실 때 소나타 사러 가시다가 들어가서 막상 나오실 때는 그랜저 사갖고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창업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 매장의 규모나 또 이런 투자비에 비해서 한 가지, 두 가지 이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비용이 좀 초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창업 투자비는 설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.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요즘은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그 지원 자금들도 많이 나오고 청년 지원 자금들도 많이 나오니까 관련 사이트나 기관에 문의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것들이 다 요식업에 속하긴 해요.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죠.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비대면이 있다 보니까 배달, 소자봉 창업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각광받고 있고 또 카페도 많이 선호하시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. 이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고 또 아시다시피 임대료도 사실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. 현재도 소상공인들의 한 70%가 그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.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좀 사실은 힘든 과정들을 겪어오신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배달 전문 업종 그리고 카페, 소규모 카페나 좀 테마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내가 만든 음식, 내가 만든 음료, 이 식음료들을 판매를 해야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,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, 분석을 통해서 그 상권의 그 상황을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성공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. 첫째도 입지, 둘째도 입지, 셋째도 입지. 지금은 또 다르죠. 예전과 많이 바뀐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속의 상권이라고 있어요. 내가 어떤 걸 만들어서 어느 입지에다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어떤 그 강력한 그 컨텐츠가 담긴 그런 제품을, 음식을 만드냐에 따라서 상권과 입지에 관계없이 나를 찾아주는 고객들이 있다라는 거죠. 요즘은 이제 다 검색을 하고 들어가세요. 검색을 해서 어디에 뭐 판다는데 정말 그 길도 아닌 곳에 음식점이나 카페가 굉장히 성황리에 그 대박을 내고 있는 집들을 최근엔 많이 볼 수 있어요. 간판도 없는 식당이 줄을 서서 먹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상권과 입지가 조금 변하고 있다는 게 이제는 온라인에 내 점포가 노출될 수 있는 상권과 입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내 고객들이 어느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점포에 올지를 그걸 잘 공부하시고 파악하셔서 오픈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은 저도 한 30년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. 자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소상공인들의 그 꿈이 아닌가 싶어요. 자가 건물이 없는 경우에 유의하셔야 될 점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 소유 건물, 그 소유주에 관련된 그 사항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죠. 요즘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충분히 토지 관련, 건물 관련 그 대장들을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건물에 대한 소유주나 채권에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게 이제 또 구청에서 그 상가에 이력이 또 나옵니다. 이 상가가 정상적인 점포인지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전에 영업 정지를 혹시 맞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관계를 꼭 그냥 필히 확인하시고 나서 계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요즘은 이제 부동산 그 대행업소, 부동산 중개업소에서
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제 각서, 계약서도 작성하긴 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그걸 관계 서류들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맞고요. 그 후보들을 한 10여 개, 20여 개 정도를 비교해서 한번 저한테 적합한 적절한 위치 또 적절한 입지가 어디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은 매장의 인테리어 자체가 이 온라인 상에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 집의 음식도 물론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한 좀 디자인이 뭐 예쁘다든지 멋있다든지 아니면 독특한 컨셉이라든지 자기만의 컨셉을 가지고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면 훨씬 온라인상에서도 눈에 띄겠죠. 다른 점포와 좀 차별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음식점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허가 사항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. 쉽게 음식점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.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이 신고제로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뭐 어떤 음식점을 합니다 하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놓고 구청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개업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다만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된다고 합니다. 이 외식업 쪽에 이 직원들이 굉장히 이직률이 가장 많다고 생각해요. 꾸준히 한 군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요. 작은 가게도 기업처럼 경영하라. 입사하는 직원들이 내가 이게 그냥 식당에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같은 회사 시스템에 매장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의 자존감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.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픈 초기에는 안정화가 돼 있지 않잖아요.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려운데 어떻게 고객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겠어요. 준비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두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. 공사가 끝나고 오픈을 해야 될 시점이 되면 가오픈 기간을 적어도 한 달 정도를 가지면서 어차피 초기에는 직원이 안정화가 돼 있지 않아요. 이 친구들을 이제 교육해서 충분히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해라 하는 매뉴얼이랄까 이런 것도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. 무작정 이제 오픈 행사를 바로 해보시다 보면 사실은 고객님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게 가장 크죠. 근데 한 번 떠나신 고객님들이 다시 찾을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? 그 점포를 다시 찾는 데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. 온라인상에 우리 점포를 어떻게 소개할 건지에 대한 기획을 아주 진짜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.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사례들을 많이 보시면서 포인트들을 잘 이해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